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찔까?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때문입니다. 다이어트에서 사람들이 관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을 드시지 마십시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늘 뚱뚱했고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상태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유아 때부터 뚱뚱했고 계속 뚱뚱했습니다. 물론 요요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저는 1년 반째 지금 제가 원하는 몸무게로 유지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연말연시라서 조금 먹다 보니까 살짝 한 2kg 정도 증량을 했습니다. 증량을 했는데 제가 한 또 이틀, 3일 만에 바로 증감을 해서 현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68kg에서 제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쪘을 때 제가 지방간 수치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당뇨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살이 뚱뚱하게 계속 찌니까 88kg까지 쪘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MRI도 찍고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지러웠냐면 하늘이 돌아가고 모든 게 다 돌아갔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어지러울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체력 소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고 나니까 좋아진 점이 있는데 일단 체력이 올라갔고요. 지방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지 못했던 어지러움증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고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제가 20대의 몸으로 돌아온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면 어떤 점이었나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다이어트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단 첫 번째는 그 살이 찌는 원리와 살이 빠지는 원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살이 찌는 원리. 다들 많이 먹어서 찐다. 물론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깁니다. 포도당이 그 에너지가 인슐린을 만나서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잉 공급이 되면 이제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이 남잖아요. 쉽게 표현드리겠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게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버리실 겁니까? 아니죠. 저금하겠죠.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버리지 않고 이걸 저금합니다. 첫 번째 저금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죠. 여기에 또 다 저장을 하고 나게 되면 이제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지방은 부동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을 샀지 않습니까? 이제 예금이 많아요. 예금 두면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부동산은 쉽사리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드시고 많이 드시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반대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지방이 연소가 될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이제 살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살은 어떻게 빠지느냐? 우리 피 속에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쉽니다. 인슐린이 쉴 때 첫 번째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글리코겐에서 가지고 옵니다. 글리코겐 방금 저장했던 예금 기억나시죠? 예금에서 뺐습니다. 뺐쓰다 보면 결국은 글리코겐은 12시간 정도, 10시간에서 12시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그때 지방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말로 부동산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10시간 안에 내가 무언가를 먹어버리면 그게 다시 포도당 리셋이 되는 거죠. 포도당이 돼서 리셋이 돼서 다시 글리코겐 다시 지방 축적 이 순서 때까지 리셋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무언가를 먹게 되면 결국은 지방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찔까?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는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주 먹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 연소까지 가지 않고 리셋돼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본격적으로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제가 줄여서 5가지로 줄였는데요. BTS 다이어트라고 저는 이 책에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B, 배드 푸드 스탑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타임 리스트릭티드 이팅, 즉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공복을 유지해서 그 지방 연소를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슬리핑 웰, 즉 잘 자야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정말 사람들이 관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살을 잘 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시 B로 돌아오는데 B는 그 배드푸드 스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닝입니다. 운동이죠. 운동은 살을 뺄 때는 정말 중요하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없이 하면 다시 요요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즉 스트레스 지수가 향상되면,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그 혈당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또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거나 살을 잘 찌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와 2가지 원리를 알면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피해야 한다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음식인데 절대 피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 7가지를 피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억나게 앞글자만 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밀, 술, 튀, 초, 나, 담 7가지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설탕입니다. 정제당이라고 하죠. 이 정제당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고, 즉 축적 빈도가 빨라지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 요즘 무설탕이 되게 많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설탕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요, 밀입니다. 밀가루, 대표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7가지 중에 앞에 제가 넣어놨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피하려면 이 2가지를 최대한 많이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칼로리가 7칼로리거든요. 보통 탄수화물은 4칼로리, 그 다음에 그 단백질도 4칼로리, 그렇지만 지방 9칼로리죠. 그 사이에 있는데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이걸 empty 칼로리, 즉 빈 칼로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술을 먹을 때 술만 마시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안주가 있죠. 그래서 나쁜 음식들을 같이 불러오는 데다가 술까지 먹기 때문에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튀김인데요. 튀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밀가루를 묻혀서 튀기는데 거기다가 기름이 좋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아니면 산화 지방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지방입니다. 나쁜 지방을 먹기 때문에 피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나는 나트륨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수분이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트륨은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피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드시되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는 않다. 그 다음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앞에 설명드렸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과자부터 시작해서 공산품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 안에 보면 설탕이 들어가 있죠. 밀가루도 들어가 있죠. 나쁜 기름도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소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과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라. 마지막 담배는 왜 넣었냐면 결국 우리가 그 다이어트의 목적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담배를 통해서 살이 빠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에 좋지 않고 잠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담배는 가급적이면 끊으시라. 백해무익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7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딱 일주일만 이렇게 드셔보시라. 권장하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단기 다이어트보다 장기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급한 일이 없다면 장기로 빼셔야 되지, 장기로 빼신다면 몸에 무리가 오고 요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입맛에 맞는 채소를 찾으셔야 돼요. 탐색전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향이 강한 그 채소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상추라든지 파프리카, 제가 브로콜리가 맛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그전까지 정말 맛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입맛에 맞는 채소들을 쭉 찾았어요. 그리고 당근 라페로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고요. 그 다음 버섯으로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단 영양소가 좋은 음식으로, 자연식품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2번째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탄단지라 그러죠. 단백질 중에 저는 원래 닭가슴살을 좋아했습니다. 그 닭다리가 있으면 닭다리보다는 닭가슴살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주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채소가 입맛에 안 맞는 분들은 소스를 약간 감이 아세요. 당이 적은 소스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계란도 원래 좋아해서 계란이나 아니면 메추리알 이런 것들도 먹었고, 정말 좋은 거 두부입니다. 두부는 졸여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그래서 주위에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두부를 추천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연어를 상대적으로 좋아합니다. 오메가3도 있고, 그리고 구워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 일본 소스 있잖아요. 거기에 재워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먹긴 한데 연어도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마찬가지. 단백질류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마찬가지 비쌉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아래 위로 먹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콩류를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콩류를 좋아했고 복합 탄수화물도 좋아했어요. 이게 입맛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드셔보시고 여러분 입맛, 콩을 싫어한다면 콩을 빼세요. 왜 억지로 먹으면, 참고 먹으면 오래 못해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현미 꽤 괜찮았는데 의외로 이번에 발견했던 게 뭐냐면 귀리였습니다. 오트밀이라고 하죠. 귀리도 저 입맛에 오독오독한데 저는 맛있었어요. 다양한 잡곡류들까지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만 더 하면 그 단백질 쉐이크 있죠. 물론 그 가공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드시라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일주일 안에 영양, 단백질을 잘 못 찾았을 때는 저는 단백질 쉐이크는 보충용으로, 단백질 쉐이크만 먹어라 이건 아닙니다. 보충용으로 조금 허기가 진다, 아니면 조금 내가 뭔가 단백질이 모자란다 할 때 단백질 쉐이크까지 드시면 아마 일주일 딱 해보시면 살이 쭉 빠질 겁니다. 일주일만 해도 효과 본다라는 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효과를 많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자주 먹으면 리셋이 된다 그랬죠. 자주 먹는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즉 식사하셨으면 포만감 있게 그때 연달아서 다 먹으세요. 물론 나쁜 음식은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무언가를 드시지 마십시오. 중간에 특히 간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중간에 한 4시 정도 되면 출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먹어버리면 다시 리셋. 특히 밤에 야식 드시면 리셋. 자주 먹지 않는 게 첫 번째, 빨리 통할 겁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데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 말고 야채, 채소를 먼저 드시고 나면 위에 코팅이 되면서 혈당이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야채 먼저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 드시고 이 순서대로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겠고요. 저는 식사 때 충분히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잘 먹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들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안 먹어서 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잘 먹어서 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고 쉬운 다이어트가 되지, 다이어트는 버티기가 아니에요.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적은 이유가 그겁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쁜 음식을 제외하고 잘 드시고 영양가 가득 드시고 살짝 포만감이 있을 정도로 드실 때는 충분히 드시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단 중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다이어트는 건강해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최대한 본인이 오랫동안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극단적이거나 막 무작정 굶는다거나 원푸드 다이어트거나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하시면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 건강한 다이어트 하셔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식단 관리를 하는데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뱃살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뱃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식사를 적당히 잘하면서 운동을 하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는데 뱃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먼저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식사는 항상 그렇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순서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먼저 채소를 먹으십시오. 채소를 먹고 반찬을 다 먹는데 그 다음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데 밥은 조금 적게,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남긴다. 그러한 원칙을 딱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5분이나 10분만 있으면 포만감을 느끼면서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이 조금 더 부르게지면 딱 숟가락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음식을 계속 먹으면 10분만 있으면 배가 부풀어 나서 터져나갈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쁜 포만감이 생기게 되죠. 음식을 먹어서 제때에 먹어서 하루 3끼 먹는데 제때에 먹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뱃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때에 먹지 않고 때가 아닌 때에 먹는 것, 밤중이라든지 또는 먹지 말아야 될 때 먹는 거, 여분에 먹는 이런 것들 때문에 뱃살이 많이 찐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3끼 먹는 밥 이외에 맥주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기호식품 때문에 오히려 여분의 칼로리가 많아져서 그것들이 뱃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모든 음식은 당이 되죠.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개가 다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뀔 확률은 제일 높고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바뀔 확률은 조금 낮아요. 하지만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으로 쓰고 남은 것은 또 전부 다 중성 지방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도 남은 것은 지방이 되고 단백질도 지방이 되고 지방도 지방이 된다. 그러니 몸속에 남아있는 것은 지방이죠. 중성 지방이죠. 간에 쌓이면 지방간, 심장에 쌓이면 지방심, 내장에 쌓이면 지방내장, 내장지방, 그리고 배에 쌓이면 뱃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뱃살이 쌓일 때는 배라든지 옆구리라든지 허벅지 이런 데 쌓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둥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사를 반드시 식사를 할 때 하자. 할 때 이외에는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식사할 때에는 식사 순서를 좀 지켜서 하자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뱃살이 자꾸 찌고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운동 할 거 없고 걷기만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1시간에 5km 정도 빠른 걸음으로 일주일에 4번 이상 그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코 위를 오르듯이 이렇게 크게 저으면서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면 100% 빠집니다. 뱃살이 빠질 때는 그 전에 먼저 얼굴살부터 빠집니다. 얼굴의 살도 좀 빠지면서 배의 살도 빠지고 그러면서 훨씬 다르게 되는데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달리기를 하면 더 빨리 빠지겠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면 오히려 심장이라든지 혈압이나 혈관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약간 헉헉 끓을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은 달린다. 그 대신 그것은 밥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하든지 아니면 당뇨가 없는 사람 같으면 밥 먹기 전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겠다. 식사와 운동을 적절히 해주면 뱃살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배는 튀어나오고 허벅지는 약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 반대가 되죠. 허벅지는 단단하게 되고 배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걸어주면 장단지가 단단하게 됩니다. 장단지, 종아리라고 하죠.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종아리가 단단하고 건강해야 심장까지 돌아가는 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고 종아리를 만져봐서 종아리가 물렁물렁하고 자꾸 골아지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것이고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다리가 튼튼해서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다리가 약해서 자꾸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수명에 지장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에 열심히 걷고 빨리 걷고 많이 걷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을 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욕을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배고 하나는 눈입니다. 밥을 참아서 안 먹었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 순간에 그만큼 더 먹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그만큼 더 먹게 됩니다. 눈, 잠을 안 자고 참았다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또 그만큼 또 자게 됩니다. 절대로 잠과 배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야 되듯이 밥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지 않고 특히 한 끼를 굶어서 체중을 빼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생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고 굶게 되면은 몸속에 단백질 같은 것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이 약해지게 되고 특히 그 여성들의 경우에 다이어트,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고 또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살, 체중 이것에 치중한 나머지 몸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생리에 문제가 오고 임신의 장애가 오고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빈혈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은 안 그래도 피가 자꾸만 나가는 그런 병이죠. 남자는 평생 남자는 힘을 쓰는 사람이고 여자는 피를 쏟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평생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기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남자는 계속 기를 보호해줘야 되고 여자는 평생 피를 쏟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출혈이 있어서 피가 계속 나가고 아기를 낳고 나면 또 피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평생 피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피를 도와주고 보여주는 것은 음식이 최고인데 여성이 살 빼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안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고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정리하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안 먹는다, 때를 굶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단 음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 음식은 아주 맛이 있죠. 맛이 있다고 믿지만은 이 단 음식이 사실 요새 너무 달아요.
달아도 너무 달다는 것입니다. 달아도 너무 단 음식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제일 단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단 음식은 팥빙수입니다. 팥빙수. 제일 짠 음식이 뭐냐면은 칼국수입니다. 모든 음식이든 무슨 음식이든 간에 차게 하면 단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찬 음식이 단맛을 느낄 정도가 되면 달아도 굉장히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면 짠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뜨거운 음식이 맛이 좀 짜고 간이 맞다 느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짜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곰탕이라든지 칼국수는 굉장히 짜게 먹는 그런 음식이고, 팥빙수라든지 아이스크림은 어마어마하게 단 음식입니다. 굉장히 단 음식, 그리고 굉장히 짠 음식, 이러한 음식들은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달면서도 짭니다. 굉장히 달면서도 굉장히 짠 음식이 사실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 없이 먹는 그런 기름 있죠. 식용유. 특히 불에 이렇게 튀긴 것은 그 치킨, 그 프라이드 치킨 이런 경우는 어떤 불에 어떤 기름에 튀기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식용유는 처음에 아주 맑은 식용유 때는 이소 식용유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몸에 좋은 겁니다만은 이것이 열을 가하면 새까맣게 되죠. 새까맣게 기름이 타버리면 이거는 이제 트랜스 기름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되어버리면 바로 발암 물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만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사왔을 때 이것이 어떤 기름에 튀기는지를 모르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자꾸 했던 기름 또 쓰고 하다 보면 시커먼 기름에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역시 트랜스 기름에 태워진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겁니다. 또 우리가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데 올리브유는 참 좋은 거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데 그런 올리브유도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것이 트랜스 올리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것을 먹을 때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약간 불에 이렇게 익혀서 먹는다.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 하죠. 구워서 먹을 때 말이죠. 굽고 난 다음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먹나 아니면 올리브유를 쳐서 굽느냐 하는 거죠. 올리브유를 쳐서 구우면은 그 올리브유가 트랜스 기름이 됩니다. 트랜스 지방 돼서 몸에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당에도 직접 좋지를 않고 살찌게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토마토를 살짝 구운 상태에서 기름을 살 발라서 먹는다고 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만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는다고 해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또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견과류 같은 거, 아몬드라든지 땅콩이라든지 호두 참 좋지 않습니까? 하루에 보통 20알 정도, 많아야 30알 정도 하루에 그 이하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맛있다고 해서 또 많이 먹으면은 이게 또 굉장히 고칼로리입니다. 굉장히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살찌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견과류가 대부분 소금이라든지 설탕에 이렇게 범벅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먹을 때는 설탕이나 소금이 조미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에 독이 된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물들, 고단백 저지방이죠.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적인 것은 닭가슴살이지 않습니까? 닭가슴살 같은 거. 근데 사실 그게 별로 맛은 좀 없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없는 법입니다. 또한 생선에 있어서도 흰살 생선은 좋습니다. 흰살 생선이 대부분 고단백 저지방 그런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 같은 걸 좀 많이 먹어주면 좋겠고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 같은 그런 소위 완전식품이죠. 삶은 달걀을 먹어주면 고단백 저지방 음식이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할 때는 여기에 먼저 지방이 있는가 없는 걸 보셔야 됩니다.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 고단백 저지방, 그리고 싱싱한 채소, 과일, 그리고 버섯 종류 그것들이 좋겠고 또한 그 오트밀 같은 그런 딱딱한 견과류를 죽으로 해서 만들어 먹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복에 추천하시는 다이어트 효과 더 좋게 하는 식단이 있나요?
제가 그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공복 시에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거릭 요거트죠. 무가당 거릭 요거트. 시중에 파는 거는 가당은 아닙니다. 가당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 무가당 거릭 요거트에 거기에 견과류를 좀 넣어서, 그러니까 호두라든지 자씨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좀 넣어서 이렇게 퍼마시는 거, 퍼먹는 거,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것이 아주 속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좋고요. 뿐만 아니라 혹시 할 수 있다면 낫또를 좀 먹는 것도 좋습니다. 낫또라든지 연두부 같은 거. 낫또는 그 끈적끈적한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낫또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낫또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5분 정도 넣어두면 안에 있는 그 유익균들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살아나면 거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자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딱 떨어뜨려서 잘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밥하고 같이 먹으면 되죠. 그런데 밥을 안 먹더라도 그것만 먹어도 속이 든든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녹즙 같은 것도 좀 먹어주면 좋습니다. 녹즙은 그 철에 나오는, 제철에 나오는 싱싱한 그런 것을 많이 같이 해서 딱 먹어주면 그 한 잔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 보통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로 해서 쫙 마셔주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특히 우리 몸속에 공복시에 이런 싱싱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가면 흡수가 촥촥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맑아지는 거죠. 당뇨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살이 찐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피가 산화되는 겁니다. 산성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산화된 피를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항산화물질을 많이 먹어주고, 그래서 피를 약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져서 피를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공복시에 먹어주면 빨리 소화되고 흡수가 되면서 포만감도 느끼게 되고, 살이 절대 찌게 하지 않는, 살찌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뱃살이 아니라 사실 염증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염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그 만성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 좀 덧붙이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만성염증의 관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은 한두 개 정도의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지속성인 상태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다른 병에 탁 만난다든지 해서 이게 활동성이 되고 진행성이 되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든지 어디 한쪽 구석이 안 좋은 데가 있었는데 코로나 걸렸다든지 급하게 갑자기 감기에 걸렸다든지 해서 열이 나면서 염증 지수가, 염증 수치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갑자기 폐혈증이 온다든지 폐렴이 온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인 상태에 있던 것들이 어느 날 활동성이 되는 것, 또는 급성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병이든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고 정신을 놓게 됩니다. 안심하고 방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복병처럼 쳐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한방에서 말하는 기가 맑은 음식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기가 맑은 음식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버섯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버섯 종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버섯은 생각보다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도와주고 항산화시켜주고 항암물질이 있어주고 만성염증을 관리해주고 그래주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밥을 만들 때도 그렇고, 국을 만들 때도, 된장을 만들 때도 그렇고, 버섯을 조금씩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가 맑아지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허약하고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인삼을 많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인삼에다가 대추를 넣어가지고 인삼과 대추만으로 그렇게 달여서 그것을 냉장고 안에 넣어 놔뒀다가 자주 끓여서 마시고 하면 우리 몸에 기운을 도와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만성적인 염증들을, 세균을 죽여주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인삼은 큰 보약이뿐만 아니라 아주 살균 작용도 강한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병들,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몸의 원기를 도와서 자기 몸의 원기로 하여금 병을 쳐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가 대추를 조금 넣어서 같이 해주면 훨씬 나아집니다. 식욕을 참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식욕은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고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일반적으로 배고프다 하면 어때요? 좀 달달한 거, 간식을 찾는다든지 과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탄수화물 베이스 음식을 찾거든요. 근데 저는 배가 고프면 단백질을 찾아요. 예를 들어 단백질 과자를 먹는다든지 단백질 두유를 먹는다든지 단백질 보충제를 마신다든지 우리가 느끼는 식욕 자체는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걸 대처를 할 때 탄수화물로 대처를 하지 않고 단백질로 대처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의 70%를 결정한다는 의외의 요인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네, 비만의 70%는 식습관이 결정을 하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식습관의 대원칙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할게요.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단 의미를 모르고도 따라해 보세요.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자, 이제 해석해 드리면 빵이랑 떡이랑 면, 과자는 금지하고 밥은 절반만 먹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자 안에는 커피 믹스를 포함하자는 거예요. 커피 믹스는요, 웬만한 과자보다도 더 달고 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커피 믹스도 과자에 포함. 예를 들어 제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뭐 밥을 먹으러 갔다. 삼겹살 집에 갔어요. 그러면 삼겹살 뭐죠? 빵, 떡, 면, 과자 아니네. 그러면 먹어도 된다. 편하게 먹어도 된다. 근데 공깃밥이 하나 나왔다. 이건 밥이죠. 밥은 절반만. 그리고 요즘 삼겹살 집에서는 떡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떡도 같이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떡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 떡, 면. 떡이다. 그러면 금지.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커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정제 탄수화물, 곱게 갈아서 만든 이런 빵, 떡, 면, 과자만 피하시더라도 다이어트를 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여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단백질로 보충해 주세요. 운동만으로 뱃살 쉽게 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데요. 운동만으로는 뱃살 절대 안 빠집니다. 정말 절대 안 빠져요. 앞서 말씀드린 이 식습관,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이 대원칙의 식습관을 잘 지켜주시면서 여기에 더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건 아주 좋죠. 근데 운동하면은 보통 다이어트 운동은 유산소다. 유산소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유산소만 고집하지 마시고 무산소 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근력 운동 중에서도 등 근육 운동, 하체 운동을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등 근육 운동으로는 랩풀다운 아주 추천드리고요. 로우로우, 이렇게 랩풀다운은 위에서 당기는 거고요. 로우로우는 앞에서 뒤로 당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하체 운동으로는 머신으로 하는 스쿼트, 그리고 머신으로 하는 레그 프레스 두 가지를 아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등과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체중 때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 통증이 뭐냐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인데 그 두 가지를 아주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절대 뺄 수 없다. 하지만 빵, 떡, 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운동을 더해주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유산소만 고집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자. 꼭 기억해 주세요. 평소에 습관으로 뱃살 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습관은요, 식후 10분간 움직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10분간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팔굽혀펴기를 그냥 진료실에서 막 쉬지 않고 100개를 막 하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그냥 한 세트에 한 20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20개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10분을 하는데 10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면 100개 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10분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의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대사 활발해지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걸 모든 사람한테 추천할 수는 없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식사 후에 이렇게 격렬한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막 턱걸이를 하거나 이러면 속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식사 후 10분간 설거지를 하셔도 좋고 좀 집안에서 걸어 다녀도 좋겠죠. 적어도 10분 동안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10분 동안 무엇을 하든 본인의 위장 상태에 맞춰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 이게 진짜 다이어트 핵심 꿀팁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뱃살을 빼는데 정말 중요한 꿀팁이에요.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네, 이거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안 좋은 음식, 제가 꼽는 단연코 1위는 비빔밥이에요. 이 비빔밥이 겉으로 보기엔 채소도 많고 뭔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고탄수화물 저단백 식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빔밥에 들어가는 단백질은 계란 1개 정도, 그리고 고기는 한 30에서 50g 정도인데요. 이걸 다 혼자 먹는다고 해도 단백질 양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단백질이 대략 한 10g 전후밖에 들어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은 거, 친구들끼리 커다란 대야에다가 막 밥 왕창 때려 넣고 채소 때려 넣고 그냥 고기도 없이 그냥 막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가지고 아주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 정말 안 좋아요. 정말 말 그대로 탄수화물만 왕창 먹게 되고, 그렇게 먹게 되면 식사 후에 허기가 빨리 찾아오고 밥을 먹고도 또 다른 간식에 손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말 비추. 자, 그러면요, 저는 비빔밥을 안 먹냐? 자주 먹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먹냐면요, 밥은 절반으로 덜어내고 채소는 왕창 넣은 거 그대로 놔두고 계란을 2개를 넣어주고 고기는 100g 정도를 추가해줘요. 소고기 100g도 좋고요. 삼겹살 안주를 구워서 잘라서 넣어서 비벼도 좋죠. 이렇게 단백질의 양은 높이고 탄수화물의 양은 확 줄여버리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비빔밥 먹는 습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빔밥을 드셔보잖아요. 그럼 포만감은 훨씬 올라가고 혈당 스파이크는 훨씬 줄어들고 식사하고 나면은 든든한 느낌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통증학과 전문의 닥터 호우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20kg를 감량하고 현재까지 요요 없이 유지 중이고요. 통증학과 전문의이자 비만 전문 인정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어트, 뱃살을 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다이어트는 이 지식이 아니라 지속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원칙이어도 내가 따라할 수 있는 원칙, 대표적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거, 빵떡면, 과자 금지, 밥은 절반만, 요것만 지키면서 오랫동안 지속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안 빠질 것 같은 뱃살도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상담으로 아주 많이 빼봤으니까 믿고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요, 더 많은 다이어트 꿀팁이 궁금하시면 닥터 호우 채널도 꼭 구독해주세요.